때론 진지하고 때론 가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위해 서로 다른 대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일상의 끝이자 휴식의 시작인 금요일 밤. 우린 당신들의 금공강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당금의 오늘도 해맑은 쏘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DJ로 찾아뵙는 건 정말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제가 평소에 DJ를 진짜 잘 안 해봐서 지금 긴장이 조금 되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오늘 패널분들이 저와 녹음을 몇 번 같이 해본 분들이라서 마음이 조금 놓이는 것 같아요. 저와 함께 해주실 패널분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당금의 마법사 해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당금의 이빨 요정 치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녹음일이 마침 6월의 첫 번째 날이네요. 월이 바뀌면서 정말 시험 기간과 종강이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요. 시험 공부를 시작하신 분도 아직 현실을 부정하며 열심히 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패널분들 요즘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아직까지 부정하면서 놀고 있는 사람인데요. 아니 근데 놀고 있는데도 막 정신 한 구석에는 이제 시험 기간이 다가온다는 생각이 계속 있잖아요. 그랬더니 놀아도 뭔가 마음이 편치가 않더라고요. 안 되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놀면서도 막 기운이 빠져요. 왠지 모르게. 그래서 되게 힘들게 놀고 있고 요즘 또 날이 너무 더워졌잖아요. 네. 제가 또 오늘 답지 않게 옷을 아주 헐벗고 왔는데 헐벗다뇨. 아니 멀쩡하게 입고 오다가도 너무 옷을 그냥 길거리에서 다 벗어버리고 싶을 만큼 날이 덥더라고요. 근데 또 일교차도 있고 해서 우리 청취자분들도 옷을 어떻게 잘 챙겨 입고 다니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드네요. 청취자분들 걱정까지 해주는 다정한 치유 언니의 근황이네요. 그럼 이제 혜리는 어떻게 지냈어요? 네, 저는 좀 특별한 일이 있었는데 저희 학교 아는 누나가 저한테 녹음 관련 부탁을 했어요. 과제를 찍는데 나레이션을 해달라고 저한테 부탁이 들어와서 우와. 제가 우연한 계기로 도와드리게 됐는데 이게 저는 약간 핸드폰으로 이제 간단하게 녹음만 하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진짜 약간 스터디룸을 빌려서 한 대본이 이렇게 있고 그걸 각 잡고 한 2시간 정도 녹음을 했거든요. 2시간이요? 예, 좀 피드백도 이렇게 들어가면서 녹음을 했는데 되게 저는 약간 당금 녹음이랑 좀 색다른 녹음을 해봐서 재밌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우와. 혜리가 목소리가 좀 좋아서 그런지 그런 요청도 들어오네요. 아닙니다. 우연하게 이제 어쩌다 보니까 들어온 요청이었습니다. 아주 꿀보이스로 인정을 받은 것 같아서 제가 다 기특하네요. 네, 그럼 특별한 혜리의 근황까지 잘 들어보았습니다. 저희 당금은 청취자분들의 댓글과 사연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남겨주시는 댓글을 모두 읽고 방송에 적극 반영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고디바 사연을 만나보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고민이 깊어지는 밤, 혼자서 뒤척이지 말고 바로 여기를 찾아주세요. 고민 읽어주는 라디오 고디바입니다. 오늘 사연은 치호님이 소개해주세요. 네, 닉네임 내 사과를 받아줄래 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24살 대학생입니다. 저에게는 큰 고민이 하나 있어요. 부끄럽지만 저는 사과를 잘 못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너무 미안할 때 사과하는 게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미안한 마음이 제대로 전달될지도 모르겠고 사과를 하고 싶어도 입이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얼마 전 친구와 대화를 하다가 작은 오해가 생겨 서로 마음 상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제가 잘못한 일을 엄한 친구한테 따졌더라고요.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너무 놀라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 아찔한 상황 속에서 생각나는 건 과거에 제가 했던 막말들과 친구의 상처받은 얼굴이었습니다. 정말이지 너무 미안하고 후회되었어요. 당장 사과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친구를 만나러 가려고 했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무슨 표정으로 친구를 봐야 할지 아무것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사과를 너무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취해야 할 말과 행동을 모르겠어서 계속 망설이다가
드디어 어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친구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부터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하고 싶었던 말은 하나도 못하고 제대로 된 사과도 전하지 못한 채로 그만 자리를 피했습니다. 저도 이런 제가 너무 답답하고 싫어요.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싶은데 대체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당금이들 도와주세요. 네, 사연 잘 들어보았습니다.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걸 입 밖으로 꺼내서 표현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진심 어린 사과가 제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경험이 있어서 사연자님의 심정에 진심으로 공감할 수 있었는데요. 패널 여러분은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근데 저는 진짜 나이만 20살로 바꾸면 제 사연이었어요. 저 진짜 똑같은 고민을 한 적이 있어가지고 너무 공감하면서 들었습니다. 저도 공감은 됐는데 저한테는 살짝 지난 얘기인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예전에 진짜 사과를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대학생이 되고 나서 사람들이랑 한 번씩 싸울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쵸, 그럴 때가 있죠. 그 약간 갈등이 있어야 사과하는 법도 배우는데 전 그래서 20살 지나고 나서 조금씩 사과하는 법을 배웠던 것 같아서 또 이 사연자분께 좀 조언 드릴 게 있지 않을까 하면서 읽었습니다. 오, 저도 한마디만 해보자면 저 사실 이런 고민을 혜리랑 똑같이 저도 경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너무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어쩔 줄 몰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엄청 공감이 갔던 사연인데요. 오늘 주제가 진심 어린 사과인 만큼 본격적인 토크에 앞서 사과를 해야 했거나 혹은 받아야 했던 사례들이 궁금해지는데요. 여러분은 사연자님처럼 사과를 해야만 하는 큰 잘못을 했던 적이 있나요? 혹은 반대로 누군가에게 사과를 받고 싶었던 그런 경험이 있을까요? 이거는 혜리부터 말해줄래요? 근데 저는 제가 사과를 해야 됐던 경험이 있어요. 이 경험을 좀 자세히 말해보자면은 이제 어떠한 일이 있었고 좀 약간 엄청 친한 친구였는데 약간 알게 모르게 이제 오래 알다 보니까 이런 게 저런 게 조금씩 쌓였던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어떤 계기로 이렇게 꽝 부딪혀서 충돌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진짜 내 잘못이 1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왜 싸웠지 화해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제 잘못이 점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이거는 내가 잘못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제 잘못이 점점 많아진 경우가 있어서 또 이제 저는 학교를 기숙사를 다녔는데 그 기숙사 같은 방 친구랑 싸웠어가지고요. 아이고. 그 제가 미안하고 또 사과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한 2달 정도 진짜 말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랑. 제가 용기가 없었어서 2달 동안 좀 흐지부지 이렇게 진짜 하다가 그 친구가 먼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한테. 진짜 계속 이렇게 지낼 거냐. 그래서 그 친구 덕분에 좀 화해를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호 언니는 이런 적이 있나요? 되게 해리 얘기를 들으면서 저런 상남자 상여자 친구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살짝 들었는데 저도 해리처럼 뭔가 가까운 친구, 계속 봐야 되는 친구랑 뭐 항상 붙어 다니다 보면 뭔가 조금씩 안 맞거나 쌓이는 게 좀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순간에 엄청 크게 싸워가지고 막 말 안 하고 지냈던 그런 경험도 있고 무엇보다 저는 좀 가족이나 뭐 제일 친한 그 만나는 친구, 연인처럼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뭔가 제 기분이 안 좋을 때 좀 틱틱거린다고 해야 될까요? 그럴 때가 솔직히 좀 많거든요. 그랬더니 지나고 나면은 좀 제 그 격앙됐던 감정이 가라앉고 이성적으로 보면 내가 왜 이런 잘못도 없는 나의 소중한 사람한테 이렇게 화를 내고 짜증을 부렸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사과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던 적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전 그래서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한테 조금씩 실수하고 자꾸 사과하고 이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맞죠. 항상 감정이 격해질 땐 모르다가 시간이 지나고 머리도 좀 차가워지고 상황 정리가 스스로 될 때 미안한 게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 다들 자기가 사과했던 경험만 있고 사과 받고 싶었던 경험은 따로 없나요?
근데 사과 받고 싶었던 경험 솔직히 너무 많지 않나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진짜 친구 관계뿐만 아니라 웬만한 관계에서 진짜 너무 무수히 많지 않아요? 그쵸. 맞아요. 아, 근데 그 꼽기가 조금 애매하네요. 약간 너무 쪼잔해 보일까 봐. 에이, 다들 공감할 거예요. 맞아요. 어디 있으시면 하나 꺼내 보시죠. 아,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 진짜 사소한 건데 진짜 친한 친구들이거든요, 이것도. 네. 아까랑은 좀 다른 친구인데 진짜 맨날 늦는 친구들이 있어요. 뭔지 아시죠? 약간 좀 늦는 게 약간 이제 당연하다시피 한 이제 약간 많이 늦는 것도 아니고 진짜 한 3분? 이게 오래 늦으면 한 7분 이렇게 늦어서 약간 나 늦었어 그러면은 그럴 수 있지 이 정도로 넘어가는 친구들인데 이제 항상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뭐라 하고 싶은데 이거 또 뭐라 그러면 이제 또 쪼잔해 보일 것 같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말을 못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 앞에서 듣는데 너무 찔리는데요. 아. 제가 바로 그 3분에서 5분 늦는 친구라서 근데 확실히 이런 거는 좀 자발적으로 사과를 하고 넘어가야 뒤탈이 없어요. 그렇다고 누가 지적하기는 애매한 그런 문제들을 먼저 자기가 사과를 해야지 이제 서로 감정이 안 상하는데 갑자기 반성을 하게 되네요. 근데 이게 당하는 사람이 신경이 쓰이면 얘기를 해주는 게 서로 편한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신경이 쓰인다고. 이렇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미안하다는 말을 건네는 타이밍도 아주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은 사과를 바로 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가진 후에 사과를 전하시는 편인가요? 치호 언니는 어때요? 저는 사실 그냥 제 마음으로는 좀 시간을 두고 사과를 하고 싶긴 한데 그 좀 경험에 의해서 보니까 빨리빨리 하는 게 확실히 맞더라고요. 그래야지 감정의 골도 깊어지지 않고 빨리 해결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좀 가능하면 바로바로 특히 좀 큰 잘못을 했을수록 더 빨리 사과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모든 걸 이렇게 바로 사과하지는 못하고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자려고 누우면 생각나는 잘못들이 있잖아요. 있죠. 무조건 있죠, 무조건 네, 있죠. 그리고 뭔가 크게 잘못한 것 같진 않은데 곱씹어 보니까 내가 이 말 했을 때 좀 기분 나빴을 것 같은데 막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시간 텀이 있더라도 나중에라도 좀 사과를 싹 하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조그만 것들은 또 좀 지났을 때 이 분노는 사그라들고 이거를 그래도 기억해서 사과하는구나 하는 감동은 또 있는 것 같아서 가능하면 바로 하고 좀 천천히 생각난 작은 잘못들은 살짝 눈치를 봐가면서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전략이네요. 혜리는 언제 하네요? 저도 사과를 빨리 하는 게 무조건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저는 그러지 못한 사람이어서 좀 늦게 하는 것 같아요. 진짜 큰 잘못이라던가 아니면 좀 약간 중간급의 잘못이라 해야 되나? 좀 약간 소소하게 넘어갈 수 없는 잘못들은 이제 내 생각을 확실히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이걸 내가 왜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상대방이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장황하게 설명을 좀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사과하기 전에 한 번 정도 그 메모장에 한번 적어보고 약간 이렇게 말해야 내 의도가 전달될까 아니면 저렇게 말해야 전달될까도 고민도 해보고 어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과할 때 약간 같은 말도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 저렇게 말하는 거에 따라서 듣는 사람이 받아들이는 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되게 신경을 많이 써서 사과하는 것 같아요. 저는. 뭔가 생각을 정리한 다음에 사과하는 타입이군요. 네, 약간 제 감정이랑 상대를 좀 설득시키려는 의도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맞네요. 저도 원래는 사과할 때 생각을 많이 하고 하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한 번 타이밍을 놓친 적이 있었어요. 알바를 하다가 친구를 너무 놀려서 화를 안 내는 친구가 화가 난 거예요. 그게 딱 표정에 보이는 거예요. 너무 미안하잖아요. 아니 잠시만요. 뭘 어떻게 놀리신 거예요 도대체? 좀 선을 넘었어요, 제가. 아니, 너무 놀려가지고 화가 났길래 그때 미안하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탁 막히는 거 아시죠? 순간 너무 말이 막혀서 어떡하지 하다가 알바가 끝났어요.
그리고 친구가 먼저 나갔거든요. 심지어 그날. 근데 제가 그 친구한테 해야 될 것 같아서 뛰어나갔단 말이에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후에 다시 만났을 때 안 온 거예요. 심지어 그날은. 그래서 또 이틀 뒤에 걔 알바하는 날 찾아가서 미안하다 사과했어요. 이런 경험을 또 보면 생각보다 사과의 시점이 다양한 듯 싶다가도 다들 비슷하게 일찍 하는 게 좋다로 통일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패널 여러분이 사과를 전하는 시점도 알아보았으니 이제 사과를 하는 방법도 궁금해지는데요. 패널분들은 평소 미안한 일이 생겼을 때 사과를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이제 아까도 약간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좀 사과를 장황하게 하는 편이거든요. 진짜 약간 거의 약간 왕한테 약간 약간 이런 거 탄원서 올리듯이 진짜 그 정도 급으로 진짜 거의 혼자 한 2분, 3분 떠들거든요. 내가 왜 이랬고 내 감정이 그때 어땠었고 하지만 되돌아보니 이게 아닌 것 같았고 그래서 너랑은 솔직히 잘 지내고 싶은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되게 길게 쓰다 보니까 제가 듣는 사람 입장에서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 싶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니에요. 최대한 구체적으로 얘기해주면 얘가 그만큼 생각을 했구나 싶어서 저는 감동받을 때도 있었어요. 약간 제가 의도한 점이 약간 진정성 부분이라서 좀 잘 통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아니 근데 저도 약간 해리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사과도 전 옛날엔 담백하게 그냥 나의 감정을 막 너무 미안한 감정만 전달되면 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사과를 받는 입장이 되어보다 보니까 그게 다가 아니고 사과에도 육화 원칙이 필요하다는 근데 이거 네. 진짜 맞아요. 그쵸.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과의 육화 원칙에 뭐가 있는지 생각을 해왔어요. 오, 좋아요. 첫 번째는 표현하기입니다. 이제 일단 마음을 먼저 전달을 해야 돼요. 내가 진짜 미안, 너무너무 미안하고 진짜 지금 너무 송구스러운 마음이다. 이거를 먼저 표현을 해줘야 되고 그 뒤에는 설명하기. 이게 해리가 말한 대로 나는 어떤 심정에서 어떤 이유로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 이거를 나쁘게 말하면 변명이긴 한데 또 설득하는 시간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공감하기. 근데 너의 입장에서는 너의 마음은 이렇게 들었을 때 어떠했을 것 같다. 너무 기분 나빴을 것 같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주고 그 다음 계획하기. 미래의 비전을 또 말해줘야 되거든요. 제가 이거 뭐 제안서 내나요 지금? 이거 사과문 제안서입니다. 이거 꼭 참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면서 미래에는 내가 절대로 다시는 이런 잘못을 안 하겠다. 이걸 격하게 어필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단계는 싹싹 빌기. 싹싹 빌어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똥파리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냥 싹싹 빌면서 진짜 너무 미안하고 나는 너랑 더 만나고 싶고 내가 정말 잘못한 것 같고 이렇게 싹싹 빌면서 용서해 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여기까지가 이제 사과의 육하 원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와, 들을수록 맞는 것 같아요. 완벽하지 않나. 이거 육하 원칙대로 하면 안 풀릴 사람이 적을 것 같은데요. 약간 그거 아니에요? 약간 당신도 사과할 수 있어. 야, 너도 할 수 있어. 사과가 어려워? 저 이거 인강 오픈해야 될까 봐요. 일타 강사 합시다. 이빨 요정의 사과 방법만. 요즘 시대에는 이빨 요정이 동전 말고 사과하는 방법도 알려주나 보네요. 좋아요. 이제 치밀한 육하 원칙부터 장황하게 말로 늘어놓는다는 말까지. 사과하는 방법이 대부분 말로 하시는 것 같아요. 패널분들은. 조금만 제가 추가해보자면 저는 글로 하는 걸 선호했던 때가 있었는데요. 말 주변이 워낙 없다 보니까 이제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마음은 급한데. 그래서 편지를 쓰거나 아니면 학생 때는 걔 책상에 가가지고 연필이나 샤프로 그냥 써놓고 온 적도 있어요. 그런 다음에 애가 와서 말하면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하고 했던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책상에 사과문을 남기는 거군요. 네. 깜찍하네요. 네,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나오기는 했지만 아무리 좋은 방법을 알고 있더라도 막상 상대방에게 사과를 하려고 하면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고 솔직하게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진심 어린 사과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해리는 뭐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이게 이 사과가 진심이기에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약간 좀 가식적인 사과를 해야 되나? 그 약간 교수님한테 지각해서 죄송합니다라던가. 잠깐만요. 예시가 아니, 아니 진짜 미안하지 않잖아요 그거는. 아니 근데 교수님한테 사과할 일이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각했을 때 약간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가잖아요. 약간 이런 거는 그냥 약간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고, 약간 좀 약간 일상생활에서 사과 자주 하잖아요. 막 지하철만 타도 이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가니까 이런 거는 쉽게 하는데, 친구나 아니면 좋아하는 사람한테 하는 사과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이 사과에 좌우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다 보니까 좀 이 말의 무게가 좀 무겁게 느껴진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진짜 이걸 잘못하면은 더 크게 틀어질 수도 있다라는 걱정 때문에 저는 사과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맞는 것 같아요. 그 스미마셍 같은 네, 그런 사과 저도 많이 하는데 그럴 때는 진짜 그런 입이 안 떨어지는 느낌이 안 들다가 뭔가 막 그 감정이 미안함의 감정이 나를 막 압도할 때 그럴 때 말이 안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근데 뭔가 표면적으로는 그런 미안한 감정이 커서 아니면은 뭐 당황스러워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소가 말한 상황 같은 거는 뭔가 내가 이렇게 선을 넘었다는 걸 아직 몰랐는데 갑자기 이게 다가온 거잖아요. 나한테 이 잘못이. 그럴 땐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좀 본질적으로는 좀 부끄러운 게 큰 것 같아요. 저는. 쪽팔리다고 하죠. 속된 말로. 이제 사과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뭔가 실수하고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게 먼저니까 그게 사실 사람으로서 힘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잘못된 일을 저질렀다는 게. 근데 그런 것도 좀 천천히 배워 나가는 것 같아요. 자꾸 사과를 하면서 이 실수를 인정하는 게 멋있는 거지 나를 막 깎아먹는 거는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래도 조금은 사과가 덜 어려워지고 뭔가 목에 이렇게 걸린 것 같은 느낌이 많이 적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리를 좀 해보자면 혜리는 친구 관계가 진심이어서 이 사과 한마디로 너와 나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과하는 말이 어렵다라고 말을 해줬고, 시오 언니 같은 경우는 본질적으로 봤을 때 인간이 자신의 미안함을 인정하고 그걸 말하는 게 좀 부끄러울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 때문이다라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미안하다는 말을 진심을 담아 전하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런 이유들을 해결하면서 상대에게 내 마음을 전하고 관계도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이 추천하는 진심 어린 사과의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치오 언니는 있나요? 저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그 사과의 6화 원칙을 꼭 지키셔야 되고요. 맞죠. 그거 최고라니까요. 근데 저는 바로바로 이렇게 6화 원칙을 떠올려서 말로 사과하는 걸 제일 추천하고 싶기는 한데 그게 이제 처음엔 어렵잖아요. 빨리빨리 생각을 정리하기도 힘들고 내 잘못을 빨리 인정하기도 힘들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소가 말해준 방법처럼 편지를 쓴다거나 글로 전달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시간이 걸릴수록 뭔가 그 걸린 시간만큼 오래 남는 사과문을 전달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서 내가 아직은 말로 사과하는 게 익숙하지 않고 좀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또 한번 편지를 써보시는 게 어떨까. 또 카톡보다는 저는 편지를 추천하고 싶어요. 뭔가 아날로그 감성도 있고 거기 눈물 한 방울도 이렇게 툭 떨어뜨려주고 그거 스포이드로 이렇게 떨어뜨리면 어떡해요? 그거는 F로서 용납할 수가 없는데요. 그건 약간 진심이 담긴 사과가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눈에서 흐르는 물을 한 방울 이렇게 편지에 묻혀주면은 사과의 효력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좋아요. 혜리는요? 저는 이게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방법이고 좀 미련한 방법일 수 있는데, 약간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걸 전 추천해요. 내가 그 사람한테 사과를 하고 싶다면은 이제 어떤 계기가 있었을 거고, 그거부터 쭉 생각을 해서 이 사람한테 사과를 할 때 내가 이런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지라던가,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던가, 이럴 여지를 좀 최대한 줄이고자 저는 한 진짜 50번이고 100번이고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그중에 제일 내가 생각했을 때 괜찮았던 방향으로 사과를 하는 것 같고, 또 이렇게 사과를 했을 때 실패를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약간 의도가 좀 잘 드러난다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장점인 것 같아요, 이 방법에.
닥터 스트레인지 사과법이군요. 그쵸? 많을수록 이제 좋다. 그런 거죠. 다들 정성과 시간을 오래 들이는 사과 방법이네요. 저 해리 말 듣고 보니까 생각났는데 또 다른 방법으로는 그냥 그 주절주절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나의 마음을 이제 0부터 100까지 있으면 0부터 100까지를 다 말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너한테 사과를 너무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하면은 네가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나는 이랬고 근데 지금 생각해도 네가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나는 뭐 너랑 잘 지내고 싶고 이러면서 그냥 0부터 100까지 솔직하게 다 말하면은 조금 와닿지 않을까요? 아유, 얘가 이렇게 횡설수설하면서 나의 오해할 거라는 걱정까지 하면서 이렇게 사과를 하러 왔구나 해서 저라면은 약간 마음이 누그러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르마무 사과법을 제가 지금 장명하나요 혹시? 육하원치, 네. 닥터 스트레인지, 도르마무. 이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걸 잘 못하시는 S분들은 이제 상상하는 대신에 그냥 친구 앞에 가서 0번부터 100번까지 사과법을 다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떤가. 이거 정말 큰일이 생겼을 때 주워 담아야 할 때만 하셔야 될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그런 주절주절 하면서 나의 마음을 진솔하게 다 표현하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약간 저한테 그 사과 방법을 하시면은 저는 100% 넘어갈 것 같아요. 오늘 치원이 사과 방법의 타율이 좋네요. 아, 맞아요. 저도 생각해보면 사실 저는 그냥 사과를 하러 나왔다는 것 자체에서 좀 괜찮아질 것 같아요, 마음이. 그냥 이 친구가 말을 잘 못하고 미안해. 그냥 이거 툭 던진 말이라도 어느 정도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아는 친구나 그런 소중한 사람이라면 그런 그 상황 자체에서 오는 감동이나 진심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진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패널분들과 사과의 방법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사연자님께 따뜻한 한마디 선물 드려보겠습니다. 사연자님께서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친구와의 관계도 회복할 수 있도록 한마디 선물 부탁드려요. 네, 저는 지금 한번 용기를 내면은 진짜 좋은 친구랑 끝까지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꼭 사과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소가 아까 해준 얘기랑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그 사과를 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진솔함이 이긴다는 생각으로 내 마음만 솔직히 표현한다면 소중한 친구니까 또 좀 알아주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의 육하원칙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진심 어린 한마디 선물까지 잘 들어보았습니다. 우리 당금이들이 준비한 한마디 선물을 듣고 부디 사연자님의 고민이 해결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방송 마무리해볼게요. 마음 한구석이 답답하고 우울할 때 내 어두운 감정을 마음속에 담아두지 말고 위로와 선물을 드리는 고디바로 찾아와 주세요. 저희 당금이들은 언제나 두 팔 벌려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디바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그 잘못을 반성하고 책임을 지는지가 더 중요하죠. 내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진심을 담아 사과를 전하는 것이 그 반성과 책임의 시작점입니다. 물론 나의 진심을 오롯이 전하는 일은 어렵기 마련입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온전히 표현해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해야만 소중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내 마음의 응어리도 남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잘못을 했더라도 그로부터 도망치지 않고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할 수 있도록 용기 내보시는 게 어떨까요? 지금까지 대본의 녹차, DJ의 소, 패널의 치욕 해리였습니다. 일상의 끝이자 휴식의 시작인 금요일 밤 당신들의 금공강은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